치유 세미나 13번째 강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운동기 개통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디스크 질환입니다. 척추는 몸을 반듯하게 세워주는 작용뿐만 아니라 모든 신경이 척추를 통해 신체 각 부위로 전달되는 중요한 신경 통로가 바로 척추입니다. 이 척추는 마디마디로 되어 있어 앞뒤, 앞으로, 뒤로, 옆으로 활동하고 걷고 뛰고 무거운 것을 들어도 충격이 상하로 가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마디마디에 디스크라고 하는 추간판이 놓여 있죠. 이 추간판 디스크가 좌우로 밀려나온 상태를 디스크 환자라고 합니다. 디스크 질환은 대체적으로 아주 사소한 일에도 발생하기가 쉽습니다. 즉 가해를 짓기 위해 허리를 구부리다가 디스크 환자가 된 사람이 많습니다. 실로 어이없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렇습니다. 현실은. 우습게도 바늘을 줍다가 디스크 환자가 된 사람도 있다고 하니 이는 모두가 인체 내에 기가 충만하지 않거나 불균형 상태에 있을 때 갑자기 움직이면 디스크 현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디스크는 내공 운동과 가벼운 운동으로 항상 몸의 균형 상태를 놓아줘야 합니다. 만성으로 언제 디스크가 왔는지도 모르게 디스크 환자가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는 평상시 자세가 좋지 않았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스프링 침대를 잘못 사용하여 일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미국 침대가 신체 고자나 생리에 사실은 맞지가 않습니다. 몇십 년을 방바닥에 살아서 방바닥의 균형을 맞춘 몸이 스프링 침대에 적응하지 못하여 일어나는 디스크도 있습니다. 침대에 관해 말씀을 드리면 한국 침대를 개발하여 딱딱하면서도 감촉이 좋은 침대를 사용해야 할 것을 권하드립니다. 일본은 다다미 때문에 디스크 환자가 우리보다 훨씬 적다고 합니다. 디스크 질환의 첫 번째는 비만의 문제입니다. 비만의 상태에서는 설사 치료가 된다 하더라도 다시 발병하거나 치료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체중 감량이 선결 문제입니다. 둘째, 자세가 문제가 됩니다. 의자에 앉거나 편자를 하고 있더라도 허리를 반듯하게 하는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셋째, 신장이 문제입니다. 우리 콩팥, 신장에 허하여 생기는 요통으로 인해 일어난 경우가 가장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장을 보호해 줘야 합니다. 신장 보호는 음식물 조절을 통한 식이요법과 금연, 금주 그리고 신유의 자극을 통해 신장열을 풀어줘야 합니다. 넷째, 대장이 깨끗하여 하지 못하여 생기는 경우가 있죠. 아무리 치료해도 낫지 않은 사람은 그 원인이 장애에 있기 때문입니다. 디스크를 현대의학에서는 무서운 병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수술과 물리치료에 의존하고 있으나 허리 디스크는 노력하면 극복할 수 있습니다. 수술을 하면 그 디스크의 상태는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거되지 않으면 또 생기는 것이 다반사입니다. 디스크 환자는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또한 안정을 취해야 합니다. 뛰거나 급작스러운 행동을 피하고 피로한 일은 삼가해야 합니다. 피로는 생체 에너지의 상태를 나쁘게 하므로 디스크의 상태를 악화시키는 요인이 되죠. 그러나 디스크는 움직이면서 치유될 때만이 완전하게 치유가 됩니다. 이번엔 우리가 나이가 든 분들에게 많이 일어나는 관절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관절염의 형태도 다양하여 루마티스 관절염, 퇴행성 관절염, 견통, 오십견 등으로 세분할 수가 있습니다. 대개 나이가 들면서 나타나는 견비통은 어깨를 무리하게 사용하였든지 운동이 부족했든지 하여 어혈이 맺혔기 때문에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오십견이라 하여 누구든지 나이 50이면 아플 수 있다는 뜻이죠. 관절염은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퇴행성 바이러스형인 루마티스 관절염이 있습니다. 관절염이 잘 치료되지 않는 것은 관절염이 운동기 질환으로만은 해결될 수가 없고 피가 관절에 순환하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므로 순환기 질환으로 다뤄야 완전한 치유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관절염은 피를 맑게 하고 체중을 조정해야지 외부적인 치료로만은 도움을 줄 뿐 치료는 어렵습니다. 사실상 관절염은 오랜 기간이 필요합니다. 1단계 치유는 피를 맑게 해야 하는데 최소한 120일 정도는 걸립니다. 이 기간 동안에 미생물 발효요법을 실시하면 염증 때문에 복용하는 항생제나 통증 때문에 복용하는 진통제는 끊을 수가 있습니다. 2단계는 이미 염증이 되어 있는 상태고 또
퇴화된 근육이 치유되는데 18개월 걸립니다. 이것은 이 18개월은 세포의 수명을 18개월로 보기 때문입니다. 이 정도면 거의 다 해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3단계는 뼈세포의 수명이 36개월이 되기 때문에 관절염은 피병이면서 동시에 세포병 그리고 뼈에 관한 병이기 때문에 오랜 기간 관리를 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피부질환 계통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피부질환 계통의 대표적인 것이 바로 알러지와 아토피입니다. 고질적인 피부질환은 건선, 또 알러지, 아토스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들 모두 약이 없다는 것이 특징이며 전염은 되지 않습니다. 건선은 팔꿈치나 무릎 그리고 관절에서부터 시작하여 온몸으로 번져나갑니다. 알러지는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여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그런데 항원이 너무나 다양해서 검사를 해도 불가능합니다. 혹시 환경이 밝혀졌는데 이것이 햇빛이나 색깔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피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건선이나 알러지와는 비교가 안 되지만 여드름도 우리를 괴롭히는 피부질환입니다. 건선이건 알러지건 여드름이건 간에 그 근원은 피와 오장육부 특히 위와 장에 있다는 것을 알고 여기를 먼저 치료를 해야 합니다. 피부는 그냥 피부가 아니라 오장육부와 모든 신경계열 그리고 혈관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피부에 나타나는 현상은 단순히 피부 때문인 경우는 제외하고는 거의가 다 몸속과 깊숙이 연관하고 관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피부질환이 피부에 무엇을 바른다고 해서 좋아지는 것 같지만 해결되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피부를 단순하게 보아서는 안 되는 것은 나무의 껍질을 예로 써보면 이해가 잘 될 것입니다. 나무의 수명은 탄소의 함유에 의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껍질 한 조각만 있으면 그 안에 있는 탄소를 조사하여 나무의 수명을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껍질 한 조각이 전체 나무와 연계되어 있음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사람의 머리카락 4개만 가지면 DNA에서부터 수많은 인체 정보를 알아낼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사실 머리카락은 죽은 세포와 같다고 생각하지만 인체 전부를 대면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이러한 피부질환은 체질 개선밖에는 도리가 없습니다. 특히 얼굴에 나타나는 모든 현상은 위와 장에 있다고 보아야 하기 때문에 소화기만 잘 다스리면 자연적으로 얼굴의 피부는 아주 곱게 회복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아토피입니다. 아토피는 대체적으로 소아나 어린 아이들에게 많기 때문에 옛날엔 아토피를 태을기하여 땅을 밟으면 낫는다고 됐습니다. 그것도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땅을 밟을 만큼 성장해도 낫질 않습니다. 그것은 요즘은 도시에서는 밟을 땅이 없고 설사 땅을 밟는다 해도 환경의 오염 때문에 옛날과 같은 땅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해볼 방도가 없다고 합니다. 아토피는 엄마의 자궁 속에서 태반이 좋지 않아 생기는 질환이 가장 많습니다. 그러니까 태어나기 전에 이미 생긴 것입니다. 물론 약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워낙 괴롭기 때문에 약을 먹을 뿐 치료약은 아닙니다. 상당한 인내와 기간만 허락한다면 또한 완치할 수 있는 병이 아토피입니다. 저도 강원도 양양 수양원에서 아토피의 많은 환자들이 수양원을 찾아와서 함께 그 회복을 위해 노력하며 회복된 것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약이 없기 때문에 약을 쓰지 않는 미생물 발효요법이나 식이요법을 병행해서 라이프 스타일을 변화를 통해 충분히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아이들의 경우는 의지가 없기 때문에 엄마가 옆에서 함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아이들이 아토피가 있으면 부모가 첫째 공부를 하고 둘째 온 가족이 함께 라이프 스타일을 바꿔나가야 합니다.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동생이 아토피이기 때문에 식이요법을 할 때 큰애는 고기 먹고 아이스크림 먹고 우유도 먹이고 아빠는 담배도 피우고 하면 괜찮을 타지만 그렇게 하니까 성공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동생이 끝까지 견디지 못하고 또 심리적으로도 안정되지 못하기 때문에 실패하게 됩니다. 만일 온 가족이 동생을 위해 변화하고 같이 생활해 준다면 감사한 마음으로 엔돌핀이 쏟아질 것이고 끝까지 체질 개선에 실패하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지도한 많은 가정이 그렇게 성공한 사례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아토피에는 계란, 우유, 밀가루가 가장 나쁩니다. 그 다음이 인선식품과 육류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인체의 노화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인생의 피크의 나이는 언젠가? 인생의 피크, 나이, 인생의 결실을 거두는 수학기를 잘 맞이하려면 그만큼 노력이 필요합니다.
작물을 키우기 위해서는 씨를 뿌리고 정성껏 손질하는 것 같이 인생도 자기 자신을 정성껏 가꾸지 않으면 안 되죠. 농사는 가장 진실하다고 말합니다. 잘된 농사를 보면 얼마나 아름답고 기분이 좋습니까? 그러나 잡초가 무성한 가을을 맞이한 농사, 여기저기 병들어 쓰러진 농사를 보는 마음이 또한 어떻습니까? 농사와 같이 인생은 가을에 잘된 농사를 보는 것 같은 모습을 보이는 인생과 잡초가 많은 농사 같은 인생, 그리고 아예 병들고 쓰러진 농사와 같은 인생을 비교해 볼 수가 있습니다. 가을에는 단풍이 있어 가을을 더욱더 아름답게 합니다. 그런데 건강한 나무만이 아름다운 단풍을 갖습니다. 인생도 아름다운 단풍처럼 노년을 맞이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것은 농사처럼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인생의 피크는 나이로 정할 수가 없습니다. 물리적으로는 60세 전후로 하지만 지금부터가 인생의 참다운 시작이라는 기분으로 자신을 풍요롭게 하고자 하는 새로운 시작을 준비해야 합니다. 저도 올해 63입니다. 그러나 지금부터 인생의 참다운 시작이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며 가르치며 전도하며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마음을 합한다면 더욱더 놀라운 일이 인생의 후반부의 우리의 삶을 인생의 챔피언으로 변화시킬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자, 인간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큰 힘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기능은 생식 기능을 제외하고 쉽게 그 기능이 저하되거나 떨어지질 않습니다. 운동 기능도 20세에서 100세까지 사실은 큰 변화가 없다고 전문가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정신 기능은 60이 피크이며 60 이후에 조금씩 저하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의 정신적으로 너무나 빨리 졸어 늙는 경우 현상이 다른 나라보다 빠릅니다. 학문적으로 60대의 훌륭한 저술이 많이 나왔고 KFC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의 창시자 샌더슨 파브도 60세에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을 창립했습니다. 모세도 나이 80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도 나이 100세에 이삭을 낳았습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나이 피크는 언제냐? 바로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삶을 살아갈 때가 인생의 피크인 것을 아시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언제 노아와 시작의 나이가 진행되는가? 노아는 어디까지나 진행성입니다. 멈출 줄 모르고 나이에 따라 나날이 진행되어 갑니다. 그러나 진행 속도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것은 아닙니다. 인간의 몸을 형성하고 있는 세포 가운데는 소실되면 대부분 재생하는 능력이 갖춰져 있습니다. 간, 신장, 피부도 반드시 세포가 재생합니다. 그러나 한 번 소실되면 없어지면 두 번 다시 재생하지 않는 두 가지가 있는데 그 하나가 우리 심장의 심근세포이며 또 다른 하나는 신경세포입니다. 이것은 우리 하나님만이 새롭게 회복시켜주지 아니하면 다시는 스스로 재생하지 않는 세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을 신묘 막측하게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 안에서 여러분의 심령과 몸 안에 맞아들이는 그러한 귀한 시간을 통해서 이 세미나가 여러분들에게 치유의 경험을 이루어지는 놀라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